크리스마스 휴전,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전쟁 중에 일어났던 실화. 1차 세계대전 때인데 그때 가장 끔찍한 전투는 서부전선을 따라 일어났다고 해요. 서로 맞서는 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두 부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전쟁이란 게 그렇죠.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싸움에 나가고 다치고 죽음 앞에 놓이고 그런 거죠. 엄마는 아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네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네가 와서 식구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리고 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아들에게. 맞아요. 이제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제 한 주인공을 설정해서 근데 내 목소리가 엄마가 이제 와서 네가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다고 할 만큼 목소리가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맞아. 내 목소리 좋다고 사람들이 성가대 나가면 어떠냐고도 했어. 하지만 전쟁터에서 노래는 달가운 게 아니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전쟁에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땅거미가 질 무렵 이상하게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저쪽 우리 적군의 진영에서 촛불이 밝혀져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노랫소리가 들려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순간 내 심장에서 피아노 줄이 튕기는 것 같은 소리가 핑 울린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거 좀 자르려는데 여기 이제 촛불 밝힌 나무가 여기 밑에 조금 있고 노래를 부르는 거 노랫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피아노 줄이 튕기는 그 느낌이 얼마나 그 전쟁터에서 얘도 노래 한 가락 하고 노래를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가당치 않은 일인데 적의 진영에서 노랫소리가 캐롤이 울려 퍼지다니. 나도 노래로 답했어. 적진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나도 캐롤을 부른 거예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뭐 목자들 뭐 그 노래 있죠? 그랬더니 그 노래를 듣고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모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적은 나와 아주 다른 괴물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어. 이 두 책 쓴 작가가 서로 만났거나 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1914년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들이 진정 괴물인가?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촛불을 밝히고 캐롤을 부른 순간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침서에 있는 그런 괴물이 아니었던 거죠. 쏘지 마, 총 쏘지 마, 하얀 깃발 흔들면서 너네가 안 쏘면 우리도 안 쏠게. 그렇게 해서 만나요. 두 적군이 만나고 악수를 해요. 무기를 내려놓고 금지된 땅으로 서로 한 발씩 다가서서 그리고 손을 맞잡는다. 우리 표지에 있었죠? 크리스마스 휴전이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독일군 병사랑 서로 마주보고 또 조그만 크리스마스라고 조그만 선물 이제 주머니에서 내미는데 초콜릿바 하나 선물 주고 서로 단추 하나씩 교환하고 그리고 독일 병사가 지갑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보여줘요. 우리 이제 아까 봤잖아요. 적의 참호에서 있었던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죠? 우리 딸이야. 이러고 독일군 병사가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 휴전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막 이거는 이제 막 독일 병사가 막 저글링 이런 거 막 던지기 하는 거 있죠? 저글링하고 제주 부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신난 거예요. 같이 서로 친구가 돼서 군복 서로 적의 군복을 입었지만 대화를 나누고 이 아름다운 저녁 이들은 친구가 되었다. 오, 선생님 근데 이게 제가 사진을 다시 찍질 못했는데 이게 축구하는 거거든요. 밑에 축구공을 잘랐어요. 밑에 이게 축구까지 하고 같이. 그리고 내가 죽였던 너네 병사들 시체를 서로 묻어줘요. 저기 뭐야 그 서로 그 중간 뭐라 그러죠? 비무장지대 같은 거기에서 이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만찬 준비도 한 거예요. 여기 순서가 바뀌어 버렸네요. 순서가 제가 이거 축구공 때문에 다시 보다가 순서가 바뀌어 버렸네요. 그러나 상관, 사령관은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다 다시 소집. 사령관들에게 이 휴전은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반역죄다. 적군하고 같이 놀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이다니 그들이 밝혔던 촛불은 이제 꺼졌어요. 선생님 촛불은 꺼졌다 제가 넣었는데 다시 찍으실까요? 괜찮으세요? 자, 처음에 기적처럼 만나서 악수를 나누었던 똑같은 악수 그림인데 이거는 다른 악수죠. 이제 헤어지는 악수예요. 그러나 한번 그 크리스마스 잠시의 만남이 이들은 헤어지면서 다른 거예요. 서로 뒤를 돌아보고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우정을 확인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 잠깐의 휴전 덕분에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던 어떤 그런 순간에 희망이 생기고 꿈을 꿔요. 그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잠시 꿈꿔요. 그런데 이제 사령관이 이렇게 불러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싸움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소총수가 쏜 총알이 내 등허리에 꽂히면서 모든 것과 이별해야 했어. 종군 목사가 이제 이게 뭐 기도해주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소지품 보내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 일기장을 꺼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20살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나는 기적을 보았다. 오늘 밤 내가 독일군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벌써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라는 일기를 쓰고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겼던 누군가의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인간이란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절대로 서로 죽이면 안 된다고 가장 절대적인 인간이 합의한 원칙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이죠. 살인은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은 전쟁을 일으켜요. 국가의 이름으로 살인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해요. 그러나 또 인간은 노래 하나로 마음을 전하고 그걸 알아듣는 존재다. 전쟁을 벌이는 무지막지하게 야만적인 존재도 인간이지만
노래 하나로 전쟁을 멈추고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또한 인간이다. 그래서 삶이 경이로운가요? 내 안에 저게 다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어떤 오라기를 잡아서 끌어낼 건가는 조금은 내 의지가 작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의 철학자는 한나 아렌트로 제가 정해봤는데, 네. 왜냐하면은 한나 아렌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모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악의 평범성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아주 유명한, 네. 네네. 한나 아렌트는 사실은 생각하는 일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정치적 존재죠.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생각하도록 하는 힘은 인간의 다른 능력에 비해서 약하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순간도 생각을 멈출 수 없기도 해요. 그죠?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유한다고 하는, 아까 나의 구석에서 내가 나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생각은 사실 인간이 잘 못한다. 더군다나 어떤 안 좋은 정치적 상황일 때, 정치적 자유가 있으면 우리는 훨씬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를 둘러싼 틀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생각하는 일이 어렵다. 그리고 행동이 더 쉽게 나온다. 그래,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우리 인간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우리의 사유와 행동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61년 게슈타포 거기서 일을 이제 도와줬던 아이히만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직접 가서 그 광경을 보는 거죠. 철학자가 도대체 어떤가 보자. 이 한나 아렌트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가서 직접 봤는데 아이만이 딱 그 재판에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그냥 보통 아저씨인 거예요. 안경 끼고 평범한 그런 아저씨가 나와서 재판 받는데 막 진짜 그런 유태인을 학살했던 끔찍한 그런 일을 저지른 거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적의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그냥 내 일을 한 거다. 내 자리에서 위에서 명령 내려서 거기 저기 독가스 이런 거 갖다 놔. 그러면 난 갖다 놓고 이런 거 내가 살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나 아렌트가 이제 충격을 딱 받은 거죠. 나는 진짜 아이만 같은 정도의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악마일 줄 알았더니 어찌 저리 평범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평범한 우리 모두의 속에 악이 그냥 그렇게 슬며시 들어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한나 아렌트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만이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받은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나의 이웃일 수도 있었던 누군가를 어떤 민족적인 이게 다르다는 이유로 잡고 혹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그게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이라는 게 이다지도 평범하구나. 지금 그런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악의 평범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되게 시키는 대로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분고분하고 잘 따르고 이런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아무 물음을 지금 뭘 시키고 있는 거지? 묻지 않는 거고, 그렇게 묻지 않으면 생각도 멈추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모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게 아니라 아이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그래? 라고 묻지요. 시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좀 나는 좀 알아. 이건 이렇지 않아? 라고 할 때 정말 그래? 네가 맺는 용기라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내 안에서 물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의 바람 이런 걸 말했다. 내 안에서 생각이 회오리처럼 언제나 그 바람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그냥 보통의 생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그런 의미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이제 철학적 사유인 거죠. 그런데 철학적 사유가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상황에서 마주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묻느냐? 그렇게 물으면 살자. 지금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이제 우리가 봤던 책 이렇게 보면 나의 구석에서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누구나 다 나의 생각을 하고 그걸 누릴 고독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건 나 혼자만의 그 무엇을 누릴 권리거든요. 거기서 생각할 그런 사적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바로 그런 영역에서 소크라테스 같은 삶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두 사람에서 봤듯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저도 이건 진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정말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이 단수가 아니다. 인간은 복수다. 나 하나하나 개체는 단수지만 나 혼자 살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가장 정확한 뜻은 인간들이다. 복수로만 가능하다. 그쵸? 사실은 저 먼 옛날부터 우리 인류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은 저기 들판에서 빨리 달릴 줄도 몰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물속에 오래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정글을 내가 정복하고 심지어 인간만이 그 정글을 벗어났는가?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인간들과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힘을 합해서 같이 해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다 같이 그 화살을 들고 다 같이 쏘는 거죠. 그럼 사자도 어쩔 수 없이 그 수많은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죠. 그래 뭐 그런 옛날 우리 원시 시대 때의 흔적을 막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어디 절벽 아래 뭐 그런 말들의 뼈가 잔뜩 쌓여 있고 뭐 메모드 이런 뼈가 쌓여 있고 이런 게, 이 자그마하고 약한 인간이 어찌 메모드를 잡았겠어요. 다 같이 작전을 짜서 다 같이 이제 활을 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혼자는 잡을 수 없는,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이다. 그런 우리의 존재의 본질 안에 나라고 하는 한 개체의 고유한 그런 영역을 누리고, 혹은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다지는 사유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라는 건 절대 단수로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복수들이다.
그런데 관계라는 게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너와 내가 합의를 꿈꾸냐. 서로 다른 존재인데 차이를 인정하며 같이 걸어가는 일. 관계라는 것, 만남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리고 적이나 크리스마스 휴전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 악의 평범성을 진짜 보여줘. 나는 괴물이고 적인 줄 알았더니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가 저기서 우리 같이 총뿌리를 겨누고 무서움에 떨면서 빨리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알고 나면 이제 타인의 우주로,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런 게 좀 가능할까요? 우리가 막 공감 그러잖아요. 공감한다는 건 무엇인가? 나의 우주를 잠시 내려놓고 그의 우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인 거죠. 혹은 내 우주 안으로 그를 초대하는 일인 거죠. 그런 게 만나고 공감하는 일인 거죠. 만약 그런 공감, 타인의 우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을 멈추는 거, 그 사유를 멈추는 거니까 네가 의도하지 아니야 난 정말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태도를 내려놓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하면서 그의 우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자세가 아닌 상태로 내가 내 총뿌리 붙잡고 이러고 단단하게 이 악물고 서 있는 거라면 사실은 너는 악한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끝났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다른 만남을 다시 요것도 또 약간 번외처럼 제가 선생님들 이거 눈사람 아저씨 아주 오래된 책이고 유명한데 혹시 보셨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곰사냥을 떠나자 뭐 거의 그거보다 더 이전일까? 하고 이거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스노우맨이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아이들 만날 때 이 책을 그냥 뭐 한 달 넘게 보는 거예요. 애들이랑 장면 하나씩 그렇게. 뭐예요?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와요. 약간 만화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아이가 일어났더니 눈이 와요. 아, 눈이다. 아이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어나가요. 뭐 할까요? 근데 눈사람 만들겠죠? 자, 눈사람을 만들어요. 우리랑은 좀 저쪽 문화는 눈사람 모양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눈사람을 만들고 그래도 눈, 코, 입도 저기 귤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눈, 코, 입도 붙이고 눈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밤에도 내가 만든 눈사람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창밖을 내다봐요. 아,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서 눈사람에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눈사람 내가 만든 눈사람이 모자 벗으며 나에게 인사를 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눈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걸어와요. 나에게로. 이런 만남이라니. 눈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전등도 켜보고 우리 집 구경도 해주고 같이 만난 것도 좀 먹고 그랬어요. 눈사람이 이제 나를 밖으로 잡아 끌더니 내 손을 잡고 날아오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날아오르고 막 애들 막 뭐 엄청 두근거리고 그럼 막 이런 장면에서 여기다가 막 그냥 막 편지랑 막 시랑 막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 이 한 장에.
1시간, 2시간 여기다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노래에서도 나왔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그런 막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둘이 이제 꼭 끌어안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거 보는데 지난 수업에서 왜 저 꼭 끌어안았던 그 아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진짜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나는 들어갔어요. 안녕.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의 스노우맨 막 불이 나게 막 뛰어나가요. 마지막 장면, 눈사람 아저씨 녹았어요. 눈사람은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녹아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그 만남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이제 우리 눈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알고 싶어 그 고프스타인 그 사람 그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했던 그분의 우리 눈사람이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눈사람 이야기인데, 눈이 와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어요. 자, 내가 눈사람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동생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눈 만들 때에는 깨끗한 눈으로 해서 잘 이렇게 굴려서 만들어야 돼. 이제 이런 방법을 알려줘요. 그렇게 해갖고 둘이 이제 눈사람 굴려갖고 눈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엄마가 이제 얘들아 저녁 먹어야지 들어와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먹는 내내 나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밖은 어두운데 눈사람 혼자 서 있으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눈사람 혼자 있어서 너무 슬퍼요, 외로울 것 같아요 이러면 뭐라고 답하실까? 우리 선생님들? 왜냐면 이런 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눈사람 만든 것까지 후회해요. 이제 눈사람 안 만들 걸 그래서 제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슬퍼져 갖고, 그랬더니 엄마가 고작 그런 걸로 울 거면 앞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쵸? 앞으로 삶의 무게는 지금 내가 눈사람 외로울까봐 우는 이 무게와 나중에 어른 돼서 우리가 막 그 나쁜 사람 만나갖고 뭐 사기당하고 이런 거랑 무게가 사실 같죠. 어릴 때 그 무게가. 그죠?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빠랑 같이 나가갖고 다시 눈사람을 만들어요. 엄마는 밖에 불도 등 켜서 불도 밝혀줘요. 마당 이제 어두워졌는데 눈사람 만들라고. 아빠한테는 차마 동생한테 하듯이 내가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눈은 깨끗하게 굴려야 되고 이런 방법을 못 가르쳐 준 바람에 아빠가 만든 눈사람은 저렇게 나뭇잎이 잔뜩 붙은 더러운 눈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둘이 또 다른 차이가 생겼고 겨울 외투를 입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동생이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으면서 우리 눈사람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그렇게. 선생님 그냥 딱 이런 그림책이에요. 끝. 끝이에요. 끝. 네. 근데 눈사람 아저씨에서나 우리 눈사람이나 이런 사실 아이들의 만남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나와 너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만남을 이어왔고 혹은 어떤 만남을 꿈꿀 건가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뜬금없이 마지막에 이 눈사람 얘기를 넣은 거예요. 네,
네. 선생님들 오늘도 진짜 저도 행복했고 또 한 주일 잘 보내시고 근데 다음 주가 5월 1일인데 그날 그 노동절로 공식 휴일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2주 뒤에 뵙겠어요. 선생님.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시고 우리 만나서 또 이야기 보따리를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